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이 통합연금 설계, 내 남은 퇴직 1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5세 직장인이고 아내와 함께 은퇴를 10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회사퇴직연금이면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연금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개인연금은 월 15만 원씩 5년간 납입한 연금저축뿐이고 퇴직연금은 5년 전부터 회사에서 의무가입해둔 상태인데도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아내는 전업주부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고 별도로 노후 준비는 못했습니다. 10년 남은 시간에 지금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연금을 더 준비해야 하나가 큰 고민입니다. 막상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어떤 연금 상품을 추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지금 오늘 사연자분은 은퇴를 10년 정도 앞두고 계십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이제 정말 은퇴가 10년 남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아예 준비를 안 하셨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승문규 전문가가 보기에 딱 10년 남은 시점에 이제 뭘 시급하게 점검을 해야 했을까요? 네,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노후 자금 목표 금액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얼만큼 나는 연금이 필요한지 설정하신 다음에 현재 준비된 연금 수령 예상액,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내분의 노후 공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납입된 개인연금과 IRP,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다음 예상 수령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설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아내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그러면 연금이 좀 미미해지시거든요. 네. 그러면 별도 연금 설계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철저한 현실과 상황 파악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연자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은퇴 목표 금액이 얼마였고 또 그중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사연자분은 월 250만 원의 은퇴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계셨는데요. 네. 현재 준비된 금액은 국민연금 100만 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이제 받으실 거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45만 원, 월 1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같은 경우는 20년 확정형이었어요. 종신연금이 아니었다는 거죠. 20년만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연금을 모두 합치게 되면 155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아내분의 경우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두 분 합치면 연금액이 175만 원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목표하는 금액이 25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부족 금액이 월 75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네,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종신까지 주는 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부분도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이러면은 얼마나 더 필요한 거죠? 일단 목표가 250이고 월 75만 원이 부족한 거니까요.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 부족한 월 75만 원을 1년 동안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만 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연금이 필요한데요. 네. 이를 65세부터 20년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해 전입니다. 네, 사실 네네. 이게 한창 소득 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여도 이 1억 8천 모으는 거는 쉽지 어려운데 않죠. 예, 은퇴를 10년 딱 앞두고 계신 시점에 1억 8천이라고 그러면은 큰 금액처럼 다가와요. 어떻게 하면은 남은 시점 동안에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행인 건 네. 아직 은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직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연금 설계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키분들에게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연금 설계는 목표 금액과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부족하시다면 추가적인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것도 말하면 안 될 텐데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네.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참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쓰시는 네. 그 생활비 수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60에서 70%. 예를 들어서 그 자녀 교육비 제외하고 네.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 쓰고 계셨다. 그러면 대체되는 게 한 210만 원 정도는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생활 수준에 따라 연금액은 다를 수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군요. 적정한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잡아도 안 되고 낮게 잡아도 안 되고 일단 그 비율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목표 금액을 잡고 그 후에 현재 준비된 금액도 좀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또 이것도 정확하게 들여다 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 볼게요. 그럼 일단 사연자분은 목표 금액과 현재까지 준비된 상황이 조금 갭 차이가 있기는 했어요. 네.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부족한 연금 준비 어떻게 해주신 건가요? 네, 우선 연금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드리려면 네. 가용한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저축 여력이 1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남편분은 연금 저축을 납입하시는데 월 50만 원만 납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에 600만 원 내시는 거잖아요. 네. 이 돈을 수익률 4%로 가정하게 되면 10년 후에 약 7,3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예상되고요. 그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이 세액공제는 600만 원 납입하시니까 연으로 치면 약 8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세금 절약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적립한 이 7,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인 65세 시점에는 고배당 ETF로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고배당 ETF는 배당이 6에서 한 10% 정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 배당만이 그렇게 발생해요? 네네. 약간 고배당 ETF를 네네. 이제 운영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 6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금액은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당만으로 지금 월 60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또 제가 좋은 방법이 있었네. 지금 그다음 이야기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순간 까먹고 어머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일단 긍정적입니다. 기존 연금이 지금 175만 원 정도 사연자분이 준비가 돼 있었지만 목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75만 원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0만 원 정도가 배당으로 이제 준비가 된다라고 그러면 15만 원 정도만 더 준비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깐깐하게 좀 더 네.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우선 부족한 배우자분 이름으로 50만 원 연금을 준비하는데 배우자분이 현재 나이가 50세였습니다. 이 연금은 확정적으로 평생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을 네, 자금이 맞아요.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드렸는데 50만 원을 10년 납입하게 되면 원금은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연금 개시 시점인 65세 시점에 이자가 합쳐져서 1억 800만 원을 최저연금으로 보증을 해주고요. 그러면 65세 시점부터 매달 39만 원을 사망 시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 합치게 되면 네. 99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목표보다 더 넘어서네요. 맞습니다. 한 24만 원 정도 더 많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안심이 되는 건 어쨌든 이렇게 평균 수명상으로 보면 어쨌든 좀 아내분이 더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종신까지 주어지는 연금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지금 아내분 이름으로 평생 종신토록 주어지는 연금을 마련해 주신 게 저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단 목표 250보다 더 넘어선 지금 274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된 거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음, 연금의 추가 여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네. 보험 점검도 같이 해드렸는데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셨습니다. 매달 내시는 돈은 두 분 합쳐서 75만 원 정도 되셨고요. 보장 내용은 종신보험 한 건은 사망보험금 1억인데 25만 원 내고 계셨고 건강보험은 진단비가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장받으시는데 월 20만 원 내셨고 실손보험은 5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님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에 월 10만 원 내고 계셨고 실손보험 5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은 암내 심장 진단비 포함해서 월 10만 원을 납입 중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연금이라든지 무언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전문가들께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게 보험이고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당연히 보험료는 줄이고 또 보장을 넓히면서 거기서 남은 돈으로 무언가를 네네.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은 보험 리모델링에 들어가기도 전에 목표 금액이 참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추가로 이제 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무언가를 맞습니다. 만들 여력이 생긴 거네요. 네, 이분께서 요청하셨던 게 은퇴 설계를 먼저 요청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 만들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자기 보험도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줄일 부분들은 저축으로 좀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점검을 했던 거고요. 리모델링 결과는 월 7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네. 우선 남편분과 아내분 두 분 다 종신보험이 있으셨잖아요. 이 부분은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감액 완납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남편분은 3천만 원, 아내분은 2천만 원 줄이고 완납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기존의 보장 범위가 좁고 불필요한 특약들은 빼고 부족한 부분의 진단비와 치료비만 보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연자분은 월 25만 원, 배우자님은 20만 원으로 보험료에서 30만 원이 추가적으로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 종신보험도 해약이 아닌 사망 보장금을 조금 줄이는 상태로 완납. 이게 감액 완납인 맞습니다. 건가요?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참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정해진 거잖아요. 그 보장 범위가 좁고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점검을 해줄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정말 부족한 부분 잘 채우셔야 10년, 20년 뒤에 정말 그 보장이 필요했을 때 찾아보면 구멍이 안 나 있습니다. 뭐 돈이야 우리가 내면 되죠. 뭐 보험료 뭐 좀 손해 보더라도 많이 낸 거 그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그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을 때 그 보장이 비어 있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미리 막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보험료까지 또 30만 원이 절감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보험료가 연금으로 납입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30만 원 정도 네. 은퇴 준비가 더 가능했는데요. 남편분에 비해서 아내분이 상대적으로 연금이 작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내분 명의로 IRP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안정적인 채권 ETF와 지수형 ETF에 반반 투자를 해서요. 투자 수익률 4% 정도 난다고 가정하면 4,4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목돈 형성 후에는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달 36만 원의 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사연자분이셨는데 네. 약간 질투도 나면서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아내분 앞으로 이렇게 연금이 잘 마련이 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셨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목돈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배당 ETF로 네네. 이제 고배당 ETF 연금으로 돌리셨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럼 돈을 다 집어넣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고배당 ETF는 배당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높은 배당률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더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당률이 높은 대신 이제 주가의 추가 상승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부 상품은 원금에서 배당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형성할 시기에는 고배당 상품보다는 채권이나 지수형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적립금을 만드는 거죠. 네네. 중자돈을 만드는 거고요. 은퇴 시기에는 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고배당 ETF 등 ETF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전에 자산 형성과 또 은퇴 후의 전략을 다르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일단 정말 충분하게 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은퇴 10년 전에 지금 이렇게 점검을 받고 하신 건데도 충분한 것 같은데 네네. 상담 전과 상담 후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전에는 사연자분이 은퇴 목표 금액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금은 매달 175만 원이 준비된 상태였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도 30만 원 절감해서 확보했고요.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에서 99만 원 확보했습니다. 총 132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이제 연금액은 65세부터 307만 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리 점검을 받고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무엇이든 미루지 말고 일찍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이라는 힘은 무서운 거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정이 어려울수록 쪼개고 또 쪼개서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정이 어려울수록 이 쪼개고 쪼개서 맞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해주실 것 같고, 일단 오늘은 긍정적인 게 55세인데도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하루라도 일찍 점검하신 부분을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신 동키 여러분들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면 오늘의 사연자처럼 나도 10여 년 정도 남았는데 아우 누구한테 이거 지금 연금 준비해달라고 하기가 조금 좀 민망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답변 들을까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시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아보고 또 준비를 하시면은 잘 방법이 마련될 거예요. 자, 오늘도 월요일 승문규 전문가와 함께 정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